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물류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 KSTC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KSTC 같은 경우엔 최근에 주가가 급등이 나온 후에 다시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부분에서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를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상승에 대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첫 번째는 TMF 사태에 따른 수혜가 쿠팡으로 갈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쿠팡의 물류센터를 담당을 하고 있는 KCTC가 수혜를 볼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KCTC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실질적인 수혜가 쿠팡으로 돌아가면서 KCTC의 상승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제가 좀 팩트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이 반등에 따른 수혜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너무나도 큰 폭으로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대에서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짤 수 있을지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요, 여러분들에게 약 9일 동안 조사된 결과 티몬과 UF를 이용하던 고객들이 대규모 미정산 사태 이후로 네이버나 쿠팡 같은 대형 플랫폼보다는 11번가라던가 G마켓 등 다른 오픈마켓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러한 수혜가 다시 쿠팡으로 넘어가면서 이로 인한 기대감으로 KTC가 좀 조정을 끝낼 수 있을지를 저희가 좀 함께 지켜보자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 티몬 웨이브 사태 이후에 사용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앱이 발표가 됐는데 바로 11번가가 큰 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이에 따른 수혜가 쿠팡에 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장의 의견들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KTC도 소폭 상승폭을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지켜볼 포인트는요, 이 쿠팡의 수혜가 좀 돌아갈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실버가로 가장 많이 간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슈는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상 쿠팡으로 많이 안 간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좀 지표를 추적을 하고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쿠팡과 관련된 이슈죠. 바로 쿠팡이 최근에 이 로켓 배송에 대한 와우 회원의 회원비를 올렸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2분기에 이용자가 굉장히 증가하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기대하고 있던 쿠팡이 실질적으로 비용을 인상을 하고 이 이용자 수라던가 아니면 실적인 매출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이 좀 더 부각이 되면서 KTC가 이에 힘입어서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여부는 저희가 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어떤 거를 지켜봐야 될까요? 바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바와 같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KTC의 수익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소폭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6주 만에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을 했다는 것이겠죠. 일단 전주보다 27.47포인트 오른 3281.36을 기록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현재 사실상 전망 자체는 밝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중동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에 관련 이슈로 운임지수가 상승을 하고 이로 인해서 KSTC가 다시 한번 좀 힘을 입을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저희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금일 이 하마스가 새 휴전한 중단을 거부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가요, 미국 등 중재국들이 제시한 새 휴전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로 새 중재안이 이스라엘의 입장만을 반영을 하고 있고, 베냐민 네티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을 장기화시킬 목적으로 계속 요구 조건들을 추가하려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일단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하마스가 18일에 성명을 통해서 이견 해소되지 않았고 네티냐후가 더 많은 조건을 추가해서 협상을 좀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휴전이 원래는 좀 많이 잘 진전이 되고 있다라고 협상 타결로 좀 낙관적인 입장을 많이 밝혔지만 하마스 측에서는 이번 회담이 양측의 간극이
사람들 쓰지 않았다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중동 리스크가 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 이러한 중동 리스크가 장기화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희망봉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운임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운임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KCTC의 긍정적인 실적들을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중동 관련 내용들 저희가 좀 함께 계속해서 추측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지막으로 정리할 게 두 가지겠죠.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린 쿠팡과 관련된 이슈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운임 관련 지수입니다. 근데 최근에 급등에 따른 여파는 쿠팡과 관련된 이 수혜가 기대가 되고 부각이 됐기 때문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많이 잦았던 만큼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급등이 나오고 나서는 이렇게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대에서 좀 더 지지를 받아줄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단기 이평선이 6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이후에 전에 지지를 받았던 라인대에서 좀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좀 함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 관련 이슈가 만약 긍정적으로 나온다던가 아니면 운임의 상승세가 지속이 되면서 KCTC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면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앞서서 이렇게 정을 받았던 구간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이후에 차트를 소폭 크게 보겠습니다. 돌파 후에 앞서서 많은 매물대가 쌓여있는 부근대를 돌파하면서 매물들을 좀 소화할 수 있을지 여부를 저희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KCTC의 쿠팡 관련된 내용들을 좀 함께 정리하면서 좀 지켜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하지만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